아틀레티코의 구애와 이강인의 자유, 그 속에 숨겨진 드라마. 유럽 축구 이적 시즌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지만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루머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번 겨울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 이강인을 둘러싼 소식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의 고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TM가 이강인을 향해 다시 한번 강렬한 구애의 손길을 뻗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의 천재성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기에 그의 전술적 갈증을 채워줄 적임자로 이강인을 낙점했다는 보도는 공시력 있는 해외 매체들을 통해 연일 쏟아졌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마드리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와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팀의 공격 활로를 뚫어줄 핵심 열쇠라고 판단했고 구단 차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강인의 스페인 복귀는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적료 몇 푼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파리 생제르맹 PSG 구단의 장기적인 운영 전략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고집스러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매 경기 선발로 기용하지는 않지만 팀이 전술적 변화를 꾀하거나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필요할 때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최상급 카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내보내기엔 너무나 아까운, 하지만 당장 베스트 1일에 넣기엔 고민이 따르는 게르콕은 전술적 조커 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라는 점은 PSG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을 구단으로 하여금 급할 것이 없게 만들었고 결국 아틀레티코의 제안은 PSG의 경고압력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이 상황을 대하는 이강인의 태도였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빅클럽으로의 이적 기회가 무산될 경우 구단과 마찰을 빚거나 태업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이강인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논란도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훈련장에 묵묵히 나타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년 전 5년 계약을 맺으며 파리의 유니폼을 입었던 그 순간의 초심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즌 중 재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현재로서는 시즌 중 성급한 재계약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파리에 남았습니다. 파리와 마드리드의 햇살 대신 파리의 차가운 겨울바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여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비롯한 여러 빅클럽의 레이더망에는 이강인의 이름이 소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이강인이 PSG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이강인의 발끝으로 넘어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DNA, PSG의 슬로우 스타터 본능. 파리 생제르맹 PSG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거대한 자본과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의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단 하나 허락되지 않았던 왕관, 바로 빅 이어 비아이지 이심더라 불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은 늘 손에 잡힐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파리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고전하며 2,6강 직행 티켓을 놓쳤고 결국 가시밭길이라 불리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파리의 위기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역사는 때때로 논리보다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PSG 팬들이 플레이오프라는 험난한 일정 앞에서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의 기적 같은 기억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PSG는 조별 예선에서 고전하며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갈이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을 때 그들은 이미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상태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슬로우 스타터 로서의 DNA가 팀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현재 PSG의 전력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 최정상급입니다. 특히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며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구성했던 베스트 1일이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키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파괴력은 여전하며 중원의 창의성과 수비의 견고함 또한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멤버들이 후반기에 그대로 가동된다는 점은 상대 팀들에게는 그 자체로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막강한 스쿼드 구축은 우리 이강인 선수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되었습니다. 팀이 가장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을 때 이강인은 오히려
주전 경제에서 밀려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SG라는 거대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엘리케 감독을 리그 경기와 챔피언스 리그를 철저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팀 전체의 체력을 관리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PSG는 플레이오프를 위기가 아닌 2루간과 8강을 향해 예열하는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1위와의 승점차를 유지하며 리그왕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의 존재는 PSG가 왜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인지를 증명합니다. 플레이오프라는 파도를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항해를 시작한 파리 생제르맹. 그 거대한 함선의 엔진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그 소리 뒤에는 전술적 변수로서 이강인의 발끝을 기다리는 수많은 팬의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커받은 천재, 이강인의 냉혹한 현실과 입지 분석과 축구장의 시계는 때로 잔인하게 흐릅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라는 거대한 성체 안에서 이강인이 마주한 현실은 천재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차가운 실력의 잔입니다. 불과 며칠 전 프랑스 리그왕의 하위권 팀인 메스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2026년 들어 첫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이강인의 동무되었습니다. 그는 피치 위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경기를 조율했고 90분 내내 상대 수비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기록은 경이로웠습니다. 기회 창출 3회로 팀 내 최다 기록을 세웠고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반대편 왼쪽 윙어인 바르콜라에게 찔러주는 롱패스는 잘 된 듯 정확했습니다. 중장거리 패스의 궤적은 마치 예술작품과도 같았으며 메스의 수비수들은 이강인의 왼발 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의 흐름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조차 이강인이 경기를 지배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활약 뒤에는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레스턴 선발 출전은 이강인의 확고한 입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업 자원으로서의 위치를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더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즉, 이강인은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하기 위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수치는 챔피언스리그 기록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챔피언스리그에 6번 출전했지만 단 한 번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에게 이강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분명 이강인의 재능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커, 로서의 유용함에 국한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상대의 체력이 떨어진 후반전에 투입되어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이강인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이보다 든든한 카드가 없겠지만 매 순간 피치를 밟고 싶은 선수 본인에게는 이보다 더 잔인한 희망 고문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2차전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레스전에서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이름은 다시 벤치 명단에 적혔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PSG에서 이강인이 견뎌내야 할 무게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팀의 전술적 균형과 감독의 확고한 운영 철학 속에서 이강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0분 혹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가혹한 시험대에 매번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천재적인 윙어는 이 좁은 틈바구니를 뚫고 주전의 당당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1차전의 역전극과 2차전의 불안한 서막끝. 파리 생제르맹 PSG와 AS 모나코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는 사실상의 미니 결승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했습니다. 특히 모나코 원정에서 치러진 1차전은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PSG는 경기 초반 모나코의 강력한 압박에 고전하며 0대2까지 밀려나는 소모를 겪었습니다. 패색이 짙던 순간 PSG의 저력이 꿈틀댔습니다. 타상 공세를 퍼붓던 중 모나코의 핵심 골로빈이 퇴장을 당하며 흐름이 급변했고 PSG는 이를 놓치지 않고 세대2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2륙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채 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2륙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표면적으로는 PSG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1차전의 승리가 실력보다는 상대의 퇴장이라는 변수에 기인한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반 69분 교체 투입되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강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여전히 2차전 베스트 1일에서 그의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현지 기자들은 이강인의 투입이 경기를 빛나게 했다며 찬사를 보냈지만 엘리케의 선택은 다시 한번 견고한 벤치 출발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상대팀 AS 모나코에는 대한민국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 미나미노 타쿠미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니 한일전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나미노는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이는 모나코에게나 일본 대표팀에게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모나코는 차포를 뗀 채 파리 원정에 나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PSG는 홈구장 파르크 대 프랑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비긴다면 2륙강에서 바르셀로나 혹은 첼시라는 거원들과 맞붙게 됩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토트넘과의 8강 맞대결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미래를 꿈꾸기엔 당장 눈앞에 모나코가 던지는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이 강인을 중요하지 않는 엘리케 감독의 선택이 전술적 해안이 될지 아니면 자만이 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팬들은 이강인의 조커가 아닌 주역으로 빛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2차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파리의 밤하늘 아래 16강인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90분의 혈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PSG, 모나코의 선제골에 무너진 자존심. 파르크 대 프랑스의 밤은 화려했지만 피치 위 PSG 선수들의 움직임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PSG는 특유의 점유율 축구로 모나코를 압박했습니다. 패스의 질은 높았고 공은 대부분 모나코 진영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골로 말하는 스포츠입니다.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면 무엇하나요? 상대의 골망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 기록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전반 내내 PSG의 공격진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차전의 영디에는 의욕적으로 슈팅을 날렸지만 임팩트가 부족했고 전반 42분 바르콜라가 측면을 완전히 허물고 때린 강력한 슈팅마저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골대 뒤 홈팬들의 탄식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골대를 맞히면 불길하다는 축구계의 징크스가 엄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터진 것은 전반 종료 직전인 44분이었습니다. 모나코는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파리의 심장부를 꿰뚫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를 가볍게 따돌린 모나코의 윙어가 문전으로 났고 빠른 컷백을 시도했고 이를 쇄도하던 공격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파리의 수비 라인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처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골로 1차전 합산 스코어는 3대3 원점이 되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된다는 안일함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PSG의 위기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평소 경기당 팀 전체 활동량이 6경 KM을 상회하던 PSG였지만 이날 전반전 활동량은 고작 5성 KM에 불과했습니다. 지동력과 간절함에서 모나코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계진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강인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거친 압박을 풀어내고 창의적인 패스로 혀를 뚫어줄 선수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벤치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1강 진출이라는 목표가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파르크 대 프랑스를 덮쳤습니다. 파리는 이제 벼랑 끝에 섰고 반절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은 여기서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운명을 바꾼 퇴장, 그리고 마르키뉴스의 한방. 후반전이 시작되었지만 PSG의 경기력은 여전히 안대속이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별다른 교체 카드 없이 후반에 돌입하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반면 리드를 잡은 모나코는 더욱 거칠게 파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이미 전반에만 2장의 경고를 받았던 모나코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카드를 수집하며 경기장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투지는 때로 독이 되는 법, 모나코의 거친 플레이는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13분 경기장을 정적에 빠뜨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미 경고가 있던 모나코의 윙어가 무리한 가로채기를 시도하다 PSG 선수의 발목을 짙게 가격한 것입니다. 주심은 주저없이 두 번째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는 건 레드카드로 이어졌습니다. 1차전의 대잡이었습니다. 승기를 잡았던 모나코는 수적 열세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되었고 파르크 대 프랑스는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기회는 기다렸다는 듯 찾아왔습니다. 퇴장 발생 불과 1분 만에 PSG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측면에서 두에가 문전으로 날카로운 횡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를 수비수 2명 사이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파고든 캡틴 마르키뉴스가 오른발을 갖다 대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주장으로서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는 천금 같은 골이었습니다. 합산 스코어 4대3. 다시 PSG가 앞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불붙은 PSG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분 뒤 이번에는 에이스 흑비차가 추가 골까지 터뜨리며 모나코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2대1, 합산 5대 3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PSG의 2륙강 진출이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벤치에서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보던 이강인에게도 비로소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길 바랐던 팬들에게는 다소 싱거운 반전이었을지 모르나 PSG에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짜릿한 반전이었습니다. 1분간의 불꽃. 이강인 투입과 아찔했던 종료 직전 2분. 경기가 사실상 PSG의 승리로 기울 무렵 드디어 파르크 대 프랑스의 전광판에 19번이 새겨졌습니다. 후반 68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체력이 소진된 바르콜라를 불러들이고 이강인을 피치 위로 투입했습니다. 이강인이 투입되자마자 경기장의 공기는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윙어 자리에 위치했고 기존에 그 자리에 있던 흑비차가 왼쪽으로 이동하며 PSG의 공격진은 더욱 창의적인 형태로 재편되었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은 투입되자마자 불을 뿜었습니다. 피치를 밟은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 그는 전매 특허인 날카로운 접기, 동작 이후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모나코 수비벽에 막히며 골문으로 향하지는 않았지만 단숨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수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이강인은 여유롭게 경기를 조율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케 감독은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듯 이강인에게 공격적인 주문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바르콜라의 체력을 안배하기 위한 관리형 교체에 가까운 역할이었기에 이강인의 천재성을 마음껏 펼치기엔 다소 제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무난하게 PSG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던 추가 시간 3분.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이 부족했던 모나코가 포기하지 않고 총공세를 펼치던 중 갑작스러운 만에 골이 터진 것입니다. 합산 스코어는 이제 한 골차, 남은 시간은 단 2분뿐이었지만 축구에서 한 골차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아슬아슬한 간격입니다. 모나코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엠과 넘는 장신 선수까지 투입하며 말 그대로 옳은 전략을 택했습니다. 종료 직전 모나코가 결정적인 프리킥 기회를 얻자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PSG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날카롭게 감겨 들어온 크로스는 정확히 모나코 선수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닿기만 해도 동점이 되어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공은 야속하게도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모나코의 감독은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통곡에 가까운 그의 몸짓은 승부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PSG는 정말 간신히 2륙간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강인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데 일조하며 별들의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륙강 확정! 코리안 위너의 다음 행보와 챔스판도.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지자 파르크 대 프랑스는 안도의 한숨과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또 끝에 거둔 합산 스코어 5대 4의 승리. 파리 생제르맹 PSG는 다시 한번 유럽 최고의 무대 챔피언스리그 2륙강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PSG에게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우승팀의 저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이강인이라는 천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숙제도 함께 남았습니다. 이제 PSG의 시선은 2륙강 대진으로 향합니다. 상대는 스페인의 자존심 바르셀로나 혹은 프리미어리그의 강자 첼시가 유력합니다.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이번 모나코전 같은 불안함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토너먼트는 단 한 번의 실수가 탈락으로 직결되는 냉혹한 무대입니다. 팬들은 이강인이 더 이상 주전들의 휴식을 위한 백업이나 경기 종료 직전의 시간 벌기용 교체가 아닌 경기를 지배하는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는 그 어느 때보다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맞붙었던 부대 글린트가 인터 밀란을 제압하며 2륙강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고 뉴캐슬은 카라바흐를 상대로 9골을 몰아치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퇴장의 변수를 뚫고 올라오는 무서운 기세를 보였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오시멘이 보여준 폭발력 또한 PSG가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처럼 강팀들이 즐비한 2륙강 대진표에서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는 PSG가 교착 상태를 뚫어낼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짧은 출전 시간 속에서도 엘리케 감독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넷산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 조율 능력을 챔피언스리그라는 더 큰 무대에서도 증명해야 합니다. 2륙강 전부터는 교체 투입 일분이 아닌 선발 90분을 책임지는 이강인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리얼은 이제 파리의 심장에서 유럽의 정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구애를 뒤로하고 파리에 남기로 한 그의 선택이 신의 한 수였음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이강인의 왼발 끝에서 시작될 파리의 찬란한 봄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